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해운대 대로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영상을 켜온 이유는 오늘 최초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해운대 대로를 접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저 반짝반짝하는 건물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저기 제가 건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건물주는 아니고요, 저기에서 제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제 사무실을 뭐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것보다는 이제 해운대 대로에 있는 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냐, 부동산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개발되어서 저 건물이 들어가서 임차가 저렇게 맞춰졌냐,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정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대박. 야. 맨날 보지만 영상에서 오랜만. 예. 야, 한때 우리가 같이 부동산 유튜브도 하곤 했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제가 여기 상신 소장님이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바로 저 건물에서. 네. 뭐 오늘 사무실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저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 저게 옛날에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건물이 없는 주차장 땅이었어요. 네, 저 주차장의 모습에서 어떻게 저렇게 10층 건물로 재탄생되었냐, 그리고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뭔가, 네. 그거를 이제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컨설팅을 했죠. 네, 예, 예. 컨설팅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건물을 짓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주차장 땅이었고, 아무래도 해운대 대로변에 위치한 비싼 일반 상업지 땅이다 보니까 건물주께서 좀 더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저기에서 신축을 해서 한 어느 정도 몇 층 규모의 어떤 업종을 넣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끝에 그 바닥을 한 100평 정도 깔고 앉아 있고 총 10개 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올려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설계를 시작해서 거의 한 건축 기간 한 1년 정도를 소요시켜 가지고 건물을 완성시키고, 지금은 임대가 거의 한 70-80%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럼 용도 지역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네. 건물 용도는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네. 어느 정도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1000%인데요. 근데 이제 건축법상에 인센티브 조항이 있어가지고 20%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한 72%까지 맥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 적용받아서 60%에서 한 10% 정도 상향해서 건폐율 한 70%로, 용적률은 700% 조금 안 되게 해서 뭐 1000% 다 찾아 먹지는 못했지만은 근접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폐율은 거의 꽉 채웠고, 네. 층수는 더 높일 수 있었음에도 네. 그냥 10층에서 뭐 용적률이라는 거는 뭐 다 찾아 먹으면 좋지만은 뭐 건물이 높게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가 차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높게 짓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일 경제성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갖다 서로 협의를 했고, 그 주차 대수, 건축비, 경제성 이 부분 등을 고려해서 한 10층 정도로 짓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정도 규모로 건물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건물 외관을 보니까요, 네. 커튼홀이네요. 커튼홀. 커튼홀이죠. 예, 예. 유리로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 저 중간에는 뭐 또 테라스처럼 저렇게 돼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한 뭐 의도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네. 설계할 때 이제 이런 전면 파사드 부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음식점이 들어오고 먹자 상권이 아니라 대로변에 노출이 잘 되는 이제 전면 홍보 효과가 좋은 그 상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의 가시성이 좋은 건물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1층부터 한 5층, 6층까지는 뭔가 이제 병원, 학원 등을 고려해서 전면 커튼홀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고, 그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상업시설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해서 7, 8, 9층은 이제 커튼홀 방식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창호를 넣은 저런 방식으로 이제 외관을 조금 이렇게 너무 단조롭지 않게 네. 아래 위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했고, 사실 실제 임대 같은 경우도 밑에는 병원이라든지 학원, 운동시설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위에는 7층 빼고는 2개 층이 사무실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해운대 대로에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이 유동인구가 막 있다거나 네.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전시장, 그다음에 네. 뭐 병원, 학원 뭐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설계를 맞아요. 잡은 보시면 거네요. 지금 네. 여기에서 뭐 입으로 들어가는 업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업종이 없기 때문에 네. 건물을 최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네. 그런 업종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했고, 전면 같은 경우는 커튼홀로 하고 이제 내부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기둥을 다 없애고, 실제 내부를 들어가 보면 층고가 좀 높고요. 보통은 한 3m로 설계를 하는데 3m로 설계를 했고, 기둥을 다 없애서 전면을 시원하게 보이게 하면서 안에 내부 공간감도 좀 좋게, 실용도가 높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탐나는 건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일단 한번 다가가가지고 또 자세히 보도록 하죠. 예, 한번 보시죠.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요즘 시세로 치면 한 얼마 정도 하는 건물입니까? 땅은 한 100억 이상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 건물을 설계해서 지을 때는 한 평당 400 중반 정도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거든요. 건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지금 1000평 정도 되니까 네. 요즘 이제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야 되는 안전 소방 시설 자체의 규제도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요즘에 이제 저 정도 건물을 짓게 되면 평당 최소 못해도 600에서 한 7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조금 경제성 있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당 한 400만 원 정도로 네. 건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시기가 그러면 한 몇 년도쯤이었어요? 착공 시작한 건 21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였네요. 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예, 좀 예. 뭐 건축비하고 이런 게 좀 상승할 상승이 전에, 예, 어.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축비를 그래도 한 600에서 700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작게 해도 600 가까이는 들지 않을까. 네네. 뭐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와. 내부 내장재나 뭐 그런 공간 등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와, 여기 건물 측면 있잖아요. 네. 측면에도 보니까 지금 일본 입시 전문 학원이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여기 광고 효과도 엄청 뛰어날 것 네,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저쪽에 그 대로에서 오는 차들이 여기에 정차를 해서 오히려 건물 정면보다는 옆면을 갖다가 그쵸.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지금 뭐 한신휴 있는 데서부터 건물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네. 가시적인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뭐 광고판으로 네. 활용해서 수익화를 낸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LED 광고판도 건물주께서 사실은 고민을 하셨는데 네. 옆 건물이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건물을 높게 개발하게 되면 옆면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층에는 임차가 들어왔네요. 저도 이제 여기에 출퇴근을 하니까 계속 봤는데 예. 1층이 한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부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업종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좋은 업종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슈퍼카 휠 공급업체이고요. 네, 네. 휠 하나 가격이 뭐 제 차 가격이랑 그렇게 뭐 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시장 개념의 네. 이런 매장이 들어와서 좀 더 밝고 네네.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설계 당시부터 이런 전시 판매 업종을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있었고 요즘 경기에 수입차 전시장들이 출점을 잘 안 하는 추세여가지고 차를 빠르게 받지는 못했지만은 저희가 예상하고 뭐 희망하는 그런 업종이 임차로 들어와서 스타트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1층에 이제 임대료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탁 특정해서 공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부담스럽네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데 한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바닥 깔고 있는 1층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진입료 때문에 조금 작거든요. 한 90평 정도 되니까 월세는 한 1000만 원 초반대 정도. 알겠습니다. 요 주차장 있는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건물 이제 하실 때 주차 대수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는 그 램프라든지 예.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주차장 보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차장 램프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층짜리 연면적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가 약 한 20대 가까이 확보가 돼야 돼요. 20대나요? 네, 그래서 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현재 자주식으로는 20대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 기계식으로 보충을 하고요. 기계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주차 대수를 보충을 해서 지금 이 건물의 규모에 맞는 주차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장을 뭐 물론 지하 2층, 3층, 4층 뚫으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보시면 이제 140평 땅에 이렇게 주차 내려오는 램프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너무 없어요. 기본적인 법정 주차 대수, 장애인 주차를 맞추고 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기계식 주차를 넣는 그런 방법을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평이라는 면적 내에서 진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네요. 네, 뭐 땅은 140평인데 이 공간 저 공간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순수 주차로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네. 주차장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옛날 건물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계를 할 때 주차를 하고 바로 이제 그 손님들이나 건물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나름 다 연결성 있게 설계를 할 때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네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된다는 점. 네. 사실 진짜 오래된 상가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지하 주차하고 건물 올라가가지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1층에서는 그 뭐 차 한 대 값 한다는 게 네. 전시장 들어갔고 그다음에 네. 2층은 내과. 병원, 예. 여기는 공실이에요? 예, 3, 4층은 공실이에요. 그리고 5층은 필라테스, 네. 6층은 학원. 입시학원, 그다음 7층에는 예, PT샵, 헬스장. 헬스장 들어가 예. 있고, 그리고 9층, 10층은 이제 사무실이고요. 사무실로 예, 쓰고 있고요. 8층도 저희가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고요. 3층 공실을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8층에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네. 거기는 약간 반공실 비슷하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풀 인테리어 이제 되어 있는 사무실.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네. 업체 사무실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러시죠. 진화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 이거 그 영화 신세계 아닙니까? 저런데 뭐 의자 갖다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울린다. 예. 예. 현재 공실 상태고 네. 건축상 요구사항으로 화장실 2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남녀 화장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건물 안에 기둥이 없습니다. 아, 맞네요. 기둥을 다 빼고 혹시나 뭐 희망 임차 중에 스크린 골프나 뭐 이런 운동 시설들도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기구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둥이 없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데 저기가 네. 남향, 네. 이 뒤쪽이 북향이고요. 북향입니다. 예, 양쪽으로 유리창이 시원하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양쪽에서 또 개폐가 다 되기 때문에 환기성도 좋고 대로변을 낀 전면뿐만 아니라 지금 남향을 끼고 있는 부분에도 큰 창호들이 있어서 일조도 되게 좋게끔 이렇게 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실 상태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예. 네. 여기는 그러면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임대 면적은 100평이고요. 100평.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 보용 관리비 60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상신소장에게로. 예, 전화 주시면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천 업종은 뭐예요, 이런 데는? 학원이나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병원 제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우, 공실 재밌네요. 공실 탐방. 생각보다 저기 기둥이 없고 탁 트여 있으니까 진짜 넓어 보인다. 그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더 넓고 공간감도 좋고 네. 더 이쁘게 이제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태박이 사무실 공개할게요. 근데 사실 공개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에서 늘 일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촬영도 많고 또 커피숍에서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네, 여기고요. 아까 공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달라졌다, 맞죠? 예, 바닥 마감이랑 천장 마감이랑 이런 마감재가 이제 기본 마감만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쪽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저희가 건물을 2층은 반을 잘라서 이쪽은 지금 건설사 사무실이 시행사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이쪽은 세박이랑 저랑 근무하는 사무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100평을 이제 반을 자른 거죠. 50평, 50평 이런 식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실제로 네. 그 3층에서 100평짜리 이렇게 넓은 네. 공간, 운동장 같은 그런 공간을 봤잖아요. 네, 기둥이 그렇죠. 없는. 예.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싶다면 그런 것도 협의가 가능한 예, 부분이에요. 협의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같이 쓰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을 쳐놓으니까 감쪽 같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나름 아까 공실 대비해서 네. 바닥 타일하고 예, 이렇게 타일 마감이랑 천장 마감, 시스템 에어컨. 기본 마감만 해도 저희가 좀 이렇게 일조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있어 보니까 비록 요 뒤에가 북향이긴 하지만 네. 해가 뜨면 저 앞 건물에 반사가 돼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가 커튼홀 룩 건물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반사가 돼서 들어옵니다. 한겨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히터를 많이 안 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안에 따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제 자리고요.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살짝 제 사무실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이제 아까 공실에서 기본 마감을 마감만 돼 하면 있는 이 상태. 정도 나오고 예. 이제 실제로 그 구층 위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사무실이에요? 뭐 이제 무역하는 법인 회사 사무실이고요. 아, 예. 인테리어가 이제 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풀로 했을 때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고 뭐 거긴 대표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고 이제 감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도 못 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궁금하네요. 바로 2층에 있긴 하지만 남의 회사다 보니까 제가 갈 일이 없잖아요. 네.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아, 오늘 이걸 보게 되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네. 와. 오. 야, 진짜 사무실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회사 같다. 여기 아까 밑에하고 모습은 비슷하지만 이 마감재라든지 안에 테이블하고 책상, 의자 이런 거 놔둔 것들이 와, 밑에 모습하고 전혀 다르네요. 지금 소장님이 잠깐 촬영 조금 하겠다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괜찮죠?
되게 괜찮네요. 야, 여기는 좀 진짜 예. 일하는 사무실 같다. 예. 우리 사무실이랑 많이 다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00평 전체에 이렇게 사무실로 인테리어된 이런 상태고요. 밖에는 이제 복도 공간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공용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임원실이 있고 그리고 임원실. 복사기 공간 그리고 회의실, 대표실, 탕비실까지 아주 네.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그 직원들 사무 공간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안에 가니까 이제 탕비실로 해놨네. 예, 탕비실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 맞네요. 예. 아, 이렇게 탕비실로도 이렇게 꾸며지는구나. 그럼요. 예, 여기에 저희가 배수 시설이 그 건물을 설계할 때 여기는 사무실을 놓을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도 다 설계 반영을 해놨어요. 배수랑 급수가 되게끔 저쪽에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싱크대랑 탕비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평이라는 공간에 네. 회사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꾸미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 예시 삼아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네요. 대표실도 한번 보시면 네. 아주 크게 와, 여기 좋다. 예, 탐난다. 사무실 아주 고급스러운 우와, 대박.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규모가 와. 제법 되는 중견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럭셔리하네요, 진짜. 와, 진짜 갑자기 너무 이런 사무실 로망이 되는 기분이네요. 머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야, 여기 뭐 이렇게 퍼팅 해도 되겠는데 이거? 네,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네. 올 7월에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8월부터 새로운 임차를 구하고 있어요. 아, 여기요? 예. 아. 그래서 뭐 법인 사무실이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인테리어 그대로 살려서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월세 하려면 얼마인데요? 월세가 월세 얼마예요? 월세가 이제 500. 그 밑에 있으시죠? 아 예. 네,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이죠. 네, 그거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하면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시사점 같은 것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해운대 대로를 끼고 있는 신축 건물의 임대료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건물 같이 신축으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건축비라든지 뭐 그에 따른 또 이자율 때문에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구조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 지어져 있는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어떤 투자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시기를 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금액의 투자가 잘 된 건물이고 반면에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가 요즘에는 조금 더 선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실이나 그런 뭐 건물 투자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도 저희가 조금 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금리 시대 때는 대출을 해가지고 저금리에 기대어가지고 건물을 멋지게 신축해서 거기에 임차를 맞춰가지고 수익률을 높였다면 맞아요. 이제는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자재비도 높아지면서 건축비가 상당 부분 높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신축을 건축하는 게 옛날만큼은 메리트 있지 않다. 네. 차라리 건물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똑똑하네. 전문가 다 됐네. 아무튼 저도 아직 건물이 없는데요. 네. 내 건물 한 채를 가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날이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상신 소장님하고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한번 컨텐츠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건물 쪽, 그다음에 상권 쪽 이런 쪽으로도 한 번씩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에 뭐 보고 싶으신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상신 소장님하고 같이 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응원하시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메시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